이제 그 시즌에 첫 경기를 했어. 야, 이제 너에게는 첫 경기 이제 이거는 다시 안 와. 이건 마지막이야. 두 번째 경기했어. 이번은 1라운드 두 번째 마지막 경기야.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얘기야. 시즌 내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기다. 다시는 싫다니까. 자, 이번 경기는 맞는 말이야. 1라운드의 세 번째 경기에 세 번째 경기야. 이걸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정은 입장에서 계속 마지막이었네. 마지막이야. 그 시즌 준비가 내내. 돼 있었구나 그냥.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중요한 건 은퇴 때 정훈이보다 본인이 더 또 엉엉 울고 하지 않았어 또? 나는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그래서 은퇴를 딱 한다고 생각해서 은퇴를 딱 나는 너무 시원했어. 오히려. 아, 드디어 나는 이렇게 은퇴를 할 수 있었어. 근데 옆에서 계속 펑펑 우는 거야. 아 그럼. 서운하지.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한 게 슬픈 건가? 아니면 농구를 못 본다는 생각에 슬픈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니 펑펑 막 우는 거야.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가서 막 정은이가 내 앞에서 막 넘어져가지고 손등뼈 부러지고 뭐 인대 파열되고 막 눈 찢어지고 막 피나고 막 이런 것들이 선수할 때 또 지원도 잘해주고 그지. 감독 됐을 때 엄청 좋았겠네. 다시 농구를 내가 본격적으로 볼 수 있겠네, 이 형. 감독 딱 한다고 하는 순간 부산팀 감독이 됐거든? 바로 부산 이사한다 그랬잖아. 야, 지금 내놓고 바로 부산 이사 가져서 바로 부산 가서 부산 이사 갔어. 여성 감독 최초 우승이래. 와 진짜? 진짜로? 새 역사를 쓴 거래. 와 대단하다. 원래 프로 여자팀도 거의 다 남자 감독님이시죠. 여자 감독은 나 혼자였는데 지금 이제 나로 인해서 한 명이 더 생겼어. 내가 생겼는데 원래도 좀 강팀이었어? 아니 꼴찌라던 팀이었어. 진짜? 전에. 그걸. 꼴찌라던 신생팀, 팀이었고. 새로 생긴 팀. 그러니까 박 감독이 정은이가 처음 팀을 맡았을 때 5승하던 팀이었어. 5승 25패인 팀의 감독이 된 거야. 근데 우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연패를 하다가. 정훈이도 못 맞다. 근데 이번에도 우승을 했잖아. 근데 이번에 상준이 또 엉엉 울었잖아. 그치? 뭔 얘기는 하지 말자. 부끄럽다. 항상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얘기가 여기 더 나오는 영상. 스포츠의 행복이구나 이게. 상진이 형 지금 또 울려 그래. 저게 너 농구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지금 더 좋아하겠지. 넌 남자 농구 더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박 감독은 들을 때 솔직하게 어떨까? 좀 이렇게 좀 부끄럽고 좀 자랑스러워.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 오고 이러는 거는 이제 익숙해. 처음엔 좀 싫었구나. 뭐 농구장에 오는 건 괜찮아. 근데 제발 농구장 아무 때서나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울어. 자주 울지. 그래서 나도 울고 싶을 때도 보면 눈물 쏙 들어가. 아 먼저 울어서. 아니 울 수 있는 상황이 많았어. 막 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웃음이 많아서. 근데 아파트 음악 들으면서 울기 어려운데. 나 정말 농구를 좋아해. 우리 정은이 사실은 진짜 농구 가족이거든. 그래서 정은이도 지금 최초의 기록들을 많이 썼고 정말 훌륭한 선수였고 그런데 우리 정은이 고모님이 한국 여자 농구 사상 최초의 슈퍼스타죠. 박신자 선생님. 그러니까 박신자 선생님께서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그때도 여자 농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이래서 34대 32 한국팀 2점 리드. 박신자 양 볼 다시 박신자 양 잡아서 롱슛 골인 됐습니다. 붉은 땅 체코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당당 세계 제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열광적인 환호성에 승리의 손을 흔들면서 답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인 게 67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대회 나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농구는 키가 우리나라가 좀 작잖아. 그 당시엔 더 그랬어. 그런데 우리 박신자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67년인가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땄어.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아? 아니 나 농구 선수였잖아. 축구 선수야. 뭐. 야 그냥 역사도 잘하는데 아니, 그래서- 농구 역사 모르겠어.
그 본인 흑역사도 잘 알고. 정은희 고모님 우리 박신자 선생님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농구가 낳은 최초의 그 여성 슈퍼스타 선수. 그때는 비행기도 저게 지금 미국에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 동양인 최초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피바에서 하는 그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거기는 뭐 NBA 선수들만 들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동양인 최초의 선수가 이제 박신자 고모님. 그리고 지금 WKBL에서 우리 박신자 선생님 이름을 따서 박신자 컵이라고 대회가 대회도 또 따로 있어. 고모님 진짜 훌륭하시지만 너희 고모부도 훌륭하신 분이다. 90년대에 그냥 엉덩 쓰고 다니셨다가 상민이 형 조카 하이라이트로 영상 많이 분량이 없네. 고모가 진짜 고모 얘기가 일로 가. 고모도 훌륭한 분이지만 고모부터 얘기해야지. 한국 K-팝 역사의 산 증인이야. 살아있고 지금. 이 얘기는 내가 꼭 방송 안 나와도 되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영철한테 사실 고마운 거 있어. 그거는 방송 끝나고 얘기해. 끝나가자. 아니 왜냐면 정원이가 우승하기 전에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 플레이오프 중간에 영철이 라디오를 엄청 들어. 진짜 좋아해. 그래서 내가 영철 형한테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힘을 내요 슈퍼파워를 힘을 내요 박 감독님으로 한번 해달라고. 그거를 생방 중에 해줬어. 그래서 그걸 벨소리로 하고 다녀. 알람 기상 소리가 힘을 내요 슈퍼파워. 그거를 남은 경기는 화이팅 하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요 박 감독, 힘을 내요 박 감독. 그 라디오는 뭐 개인적인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거야? 국민이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제라들 다 들어주는 거야? 상진이가 거기할 수 없어! 상진이가 라디오를 나와서 그 감사함에 했어. 그렇다면 그래. 상진이가 허락했고. 그 정도. 아유 웃겨라. 자 다음 우리 종석이 지원이는 부부 사이 유지 비결은 지금도 너무 좋던데. 발레. 아무래도 이게 같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거기는 곱창이라고 적어놨어야 되는 거 맞아. 두 분 다 우리 지원이랑 종석이 다 어릴 때부터 발레 영재였대요. 그래? 그리고 지원이는 배우 하기 전까지 맞아요. 그동안 꾸준히 발레를 해왔고 그다음에 발레단에도 있었지. 국립발레단이었어요. 국립발레단. 지원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재원에 합격해서 들어가고 거기도 되게 들어가기 힘든 거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유럽 영국으로 이제 로얄 발레라고 진짜 가기 힘든 곳으로 이제 그때 동양인들이 진짜 가기 힘든 곳 중에 시대적으로 따지면 더. 합격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그렇게 가고 또 이제 돌아와서 18살에 영재 입학. 영재 입학. 한예종 영재 입학. 완전 영재네. 다 영재 코스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일찍 졸업한 다음에 국립발레단까지 들어갔어. 스피드 코스로. 근데 종석이가 나보다 훨씬 영재야. 왜냐면 나보단 늦게 시작을 했고 학교는 이제 선화 예중을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갔어 종석이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조금 졸업 전에 프로를 좀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대. 그래서 졸업을 일단 안 하고 바로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18살에 이제 프로로 이제 입단을 해서 뛰었는데 그때 그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발레단에 이제 주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거리에 종석이 발레 그 포스터가 완전히 쫙 길거리에